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수치료 이해와 도수치료실 세팅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건강가치 전령사 유승무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가 도수치료 이해, 두 번째 도수치료실 세팅하기, 세 번째 도수공장의 폐해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수치료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의 정의를 보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과 각종 통증 질환 등을 대상으로 해부학적 및 척추운동 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사의 손을 이용을 해서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 범위와 자세의 균형을 확보해서 신체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라고 저희 대한도수의학회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의 역사입니다. 도수치료는 히포크라테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히포크라테스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쓴 저술이나 그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척추의 디포미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트랙션하고 레버리지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도수 치료를 했던 근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스테오패식 메디신, 두 번째 카이로프락틱, 세 번째 매니플레이티브 메디신, 네 번째 올소페딕 메디신, 다섯 번째 매뉴얼 메디신,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오스테오패식 메디신을 보면 대가가 바로 앤드류 테일러 스틸이라는 의사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프락틱은 다니엘 데이비드 팔머라는 분이 카이로프락틱을 창시했고,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티브 메디신의 대가는 제임스 맨넬 박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올소페딕 메디신에는 에드가 세리악스, 여러분들 아마 시리악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 시리악스의 주사요법에 대해서 재활의학과나 또 관심이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메디신에는 세 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존 모어딜론 또는 카렐 루이트, 그 다음에 필립 그린만 같은 분들이 여기에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의 종류는 저희 대한도수의학회에서 10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General Dynamic Manip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분류를 했고, 거기에 속하는 테크닉들은 간스테드 테크닉이라든가 디버시파이드, 시리악스, 하이 벨로시티, 로우 앰플리튜드 스러스트, 펄스파인 테크닉 등이고, 두 번째 포스처 컬렉션 위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머슬 가이디드 매니플레이션은 AK 등이 여기에 속하고, 네 번째 크레니오 세이크럴 레스피레이터리 무브먼트 릴레이티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SOT 테크닉 또는 CST 테크닉 등이 4번 분류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류는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여섯 번째 테크닉은 테이블 어시스티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플렉션 디스트랙션 테크닉인데 이것은 리엔더 테크닉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탐슨 드롭 테크닉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스트루먼트 어시스티드 매니플레이션에는 액티베이터 메소드 등이 있습니다. 제가 1900 거의 99년 정도 이때 연세대학교에서 액티베이터 메소드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세랄 매니플레이션, 아홉 번째 어퍼 서비칼 매니플레이션, AO, 누카, 터글 리코일 같은 테크닉들이 어퍼 서비칼 매니플레이션에 속하고, 열 번째 TMJ, Related Manipulation with Intraoral TMJ Balancing Device라고 이렇게 저희 학회에서는 10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range of motion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disability가 릴리프 되고, 그 다음에 daily living activity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머슬 스트렝스닝이 온다던가, 임프루브드 게이트라고 해서 이 보행 습관의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세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의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의 적응증은 신체 기능 장애는 다양한 질병 및 증상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기능 장애가 현재의 질병 및 증상과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의 대상이 된다. 즉 적응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체의 기능 장애와 관련된 근골격계 및 각종 통증 및 신경계 질환 등이 있을 때 도수치료의 적응증이 되고, 일반적인 적응증 대상 질병을 보면 척추 관련 질환, 뭐 디스크라든가 뭐 등등, 그 다음에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을 때, 다음은 두통이라든가 사경, 각종 사지관절 질환이라든가 요통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스포츠 손상, 자율신경 질환 등이 있을 때 도수 치료를 하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 치료의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테브랄 베질라 스트로크가 온다든가, 패솔로지컬 프랙처를 발생시킨다든가,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럽처, 인크리즈드 인스테빌리티, 퍼마넨트 뉴럴로지컬 데피시트, 그 다음에 리프랙처. 여기서 리프랙처는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의 천공 같은 그런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려 있거나 에큐트 또는 크로니 오타이티스의 중이염이 있을 때 특히 팀파닉 멤브레인의 럽처의 퍼포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의 금기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전이가 된 악성 종양이 있거나 뼈에 결핵이 생기거나 골절, 그 다음에 급성 관절염, 급성 통풍,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당뇨로 인해서 뉴로패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아마 도수치료의 금기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척추에 특히 스파이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을 때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금기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 기간 및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도수치료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서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뭐 소견서 요구할 때 어떤 도수치료를 왜 이 기간 동안 했는지 또는 왜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객관적인 그런 증상상 소마트 디스펑션의 소견이 존재하거나 이것이 현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아주 관련이 깊다면 도수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치료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의 메디케어 관련 문서에도 적응증이 되는 한은 각종 도수치료 횟수 제한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검사 소견상 소마틱 디스펑션의 소견이 없고 주관적으로 환자가 무증상일 때는 도수치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삼는 것은 바스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바스 5 이하일 때는 도수치료를 10회 내외, 바스 5에서 8일 때는 20회 내외, 바스 9 이상일 때는 30에서 50회 정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간격인데요. 치료 간격은 일주일에 매일 오는 것보다는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게 환자에게 주지시키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 다음은 이제 도수치료 관련 복지부 유권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한 것은 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카이로프락틱, 즉 하이 벨로시티 로우 앰플리튜드의 테크닉을 시술하게 하는 행위의 법리 해석에 대한 문제였는데, 거의 복지부 답변은
치료자가 손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균형을 잡아주어 적절한 신체 역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관절 가동 영역을 유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가 도수치료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도수치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카이로프락틱, 매니플레이션 등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세부 실시 방법에는 정교한 접촉 충격 방법이나 수기적 힘과 역학적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역학적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이오 밸런스 건입니다. 요것은 2등급 의료기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건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기장치로 허가를 받은 거 의료기기로다가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수치료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을 했고요. 비급여에 대한 시행자라든가 실수했음 및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그래서 도수치료의 범위 및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기술의 난이도 및 숙련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고, 또 그간 판례 및 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료기사 법령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신체 교정운동, 재활훈련 및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을 해서 의사의 판단이나 구체적인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카이로프락틱 같은 고속 저강도 기법, 풀스파인 테크닉도 해당이 됩니다. 하이 벨로시티, 로우 앰플리튜드 테크닉 등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행해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하이 벨로시티 로우 앰플리튜드 테크닉인 카이로프락틱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다. 즉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락틱을 제외한 도수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등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서 그 비급여 대상인 이약요법료 같은 것은 여기에 도수치료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쉽게 배우는 도수치료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낸 풀스파인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스파인 테크닉의 정의는 미국의 화이트 앤 판자비 박사의 추계 이론을 인체에 적용을 해서 질환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근골격계에 생기는 문제점을 제거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비수술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요. 이 풀스파인 테크닉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이 테크닉들은 나 이론들은 닥터 화이트 앤 판자비의 추계 이론이 저희 풀스파인 테크닉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CBP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던 해리슨이라는 분이 창시한 테크닉이고, 디버시파이드 테크닉, 그 다음에 간스테드 테크닉, 리엔더 테크닉, AMCT, SOT, 기타 등등이 저희 풀스파인 테크닉의 기초로서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테크닉들을 한국 또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장점들만을 모아서 풀스파인 테크닉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풀스파인 테크닉의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아주 과학적인 테크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추계 베이스로 설명의 모든 동작들이나 치료 행위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축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시해 보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 풀스파인 테크닉에 그런 효과를 입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풀스파인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진료한 1차 의료기관과 3차 병원에서 교정치료 성공 모델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먼저 1차 의료기관에 보시면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4월까지 6개월 동안을 저희가 팔로우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1배, 2배, 3배, 4배, 5배 이상 매출이 늘어났고요. 이 교정치료의 이 수익이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환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냐라고 연구를 해봤을 때 3차 병원에서도 교정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3,165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8,842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하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풀스파인 테크닉은 표준화, 체계화, 단순화한 테크닉으로 타입 1과 타입 2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 1은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타입 1을 적용을 하고, 타입 2는 목에 문제가 있을 때 타입 2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입 1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환자가 방문을 하면 진찰과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족지 분석, 그 다음에 골반 교정을 드롭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PI인지 AS인지에 따라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로 되어 있을 때는 플러스 RX로 표현을 하는데 이시움을 컨택을 해서 교정을 하고, PI라고 해서 포스테리어 인페리어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RX로 기록을 할 수 있고, PSIS를 컨택을 해서 교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포스테리어 더블 세나 테크닉으로 교정을 하고, CT 정션 교정하고, 일곱 번째 이제 사이드 포스처로 해서 AS 되어 있는 거는 PI 만들기 위해서 이시움을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제 안테리어 소라식 어저스트먼트를 마친 다음에 사이드 포스처로 PI 되어 있는 거를 AS 만들기 위해서 PSIS를 컨택해서 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입 2인 서비칼 프로브럼인데요. 10단계로 시행을 합니다. 타입 1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9번까지는 똑같이 시행을 하고, 10번째 슈파인 서비칼 브레이크를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이제 풀스파인 테크닉에 대한 제가 쓴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도수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은 대한 밸런스 의학회나 대한 도수의학회, 그 다음에 AK 연구회 등에서 도수치료 관련 교육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수치료실 세팅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에 필요한 차트 양식 및 작성 방법인데요. 도수치료 초진 환자 기록 차트 폼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앞쪽, 중간, 이렇게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성법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6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1번은 환자의 기초자료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는 환자가 아픈 부분을 형광펜 등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하는 난이고, 세 번째는 환자가 자기 아픈 정도를 바스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게 하고, 네 번째 칸은 주증산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페인봇을 시행을 하면 페인봇을 본 적이 있느냐? Yes, No. 그 다음에 만족도는 1, 2, 3, 4, 5로 해서 표시하게 하고, 사인보드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환자를 설명을 하는데요.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만족도가 1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족지 분석을 하면 오른쪽이 다리 길이가 짧으면 RPD라고 표시를 하고, 왼쪽 다리가 짧으면 LPD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차트의 기록으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지병을 이제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이 질병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알러지, 뭐 음주한다든가 흡연 습관. 근데 여기서 이제 직업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직업에 따라서 질병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9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체 모형에서는 의사가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플 때는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잠깐 보여드리면 허리 아픈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진단하려고 하면 뭐 어떤 검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요 가운데 란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경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11번은 경추 부분인데 메인스 테스트를 한다든가 포라미널 컴프레션 테스트, 그 다음에 잭슨스 컴프레션 테스트, 숄더 디프레션 테스트, 그 다음에 서피컬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그 정도를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룸바하고 펠빅하고 힙 관계된 건데요. 마이너 테스트를 한다든가 SRL 테스트, 파버 패트릭 테스트, 힙스 테스트, 피리포미스 컴프레션 테스트,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컴프레션 테스트, SI 조인트 컴프레션 테스트, 점프 테스트 등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칸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는 목인 경우는 AP 오픈 마우스 뷰하고 AP 라테럴 뷰를 찍고 거기에서 스트레스 앵글이라든가 조지스 라인 같은 것을 체크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하시면 되고, 룸보 세큐럴 포션은 AP라든가 라테랄 요걸 찍어서 스트레스 앵글도 잰다든가 그라비티 라인을 잰다든가 뉴트럴인 경우에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M을 체크를 해서 서비칼이냐 룸바에 따라서 마일드한 경우에는 짝대기 빨간 짝대기 하나, 모더레이트인 경우에는 짝대기 2개, 시비한 경우에는 짝대기 3개 등을 표현을 해서 ROM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만일에 척추가 이 오른쪽으로 휘었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휘었는지에 따라서 이 전용 교정 전용 테이블에 세팅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6번째는 여러분들이 내 병원에서 하는 검사 종류를 여기다 쭉 적고 치료 종류를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환자 설명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없으면 머릿속에서 한참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수 치료에 필요한 동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의원의 치료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있으면 여기에는 체크를 하는데 이런 진단과 치료의 비급여이라는 걸 설명을 들었고 동의한다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활용을 의원급에서 즉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항목 같은 경우 여기다가 쭉 적어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를 적어놨습니다. 체크 그 다음에 진단 항목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명란에서 여기 서명란에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필로 받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수치료 관련 소견서 작성은요, 주증상하고 진단 결과, 진료 경과 기록,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진찰 및 검사로 밝혀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에 관련해서는 논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작성 시 참고사항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횟수가 몇 회인지 진료 경과 기록을 근거로 작성을 하고, 경과 기록은 정확하고 자세한 이학적 검사 및 객관적 검사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처음부터 초진 시 검사 후 지속적 치료만 있는 경우는 분쟁의 소재가 있고, 최소한 2, 3주에 1회씩 중간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드리며, 치료 횟수는 마일드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회, 모더레이트는 15회에서 20회, 시비한 경우에는 30회 정도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검사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도수치료실 운영에서 필요한 의료관계법 정리를 하면, 진료 기록은 여러분들이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을 해야 되고요. 추가 이런 진료기록부에다가 추가 기재나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작성하지 마라. 그래서 진료기록부에는 이런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진료를 받은 사람이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주된 증상 적고 진단 결과 및 진단명 적게 되어 있고, 진료 경과, 즉 이 환자의 상태가 치료를 하면서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은 실손보험사에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내용이라든가 진료 일시, 그 다음에 모든 진료 기록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존은 10년입니다. 진료 기록부는 10년. 다른 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합격 관련해서는 의료법 45조에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시행규칙에 보시면은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라는 얘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증명 수수료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요. 인터넷 운영하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다가 가격표를 붙여 놓으셔야 되고, 의료 광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도수치료하고 관련해서 광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아서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야 돼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물리치료사는 분명히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설명해주고 동의서에다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것이 좋겠다. 법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업무 관련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의료기사의 종류에 물리치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진료기록 열람은 의료법 21조에 나와 있고, 대개 본인보다는 대리 보험사에서 나와 있을 때는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그다음 환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실을 하실 때 필요한 면적을 A탑이라고 그래서 3.5m, 4m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도면도 만들어 놨고요. B타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5.25m 하고 5.4m로다가 이렇게 사이즈로 해서 하는 도면도 그려놨고, C타입은 이렇게 이 안에서 주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7.2m와 5.25m로다가 세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필요한 면적이고요. 필요한 장비는 이제 아담스 테이블이라는 거, 리엔다 테이블, 그 다음에 페인 사인보드로 해서 리모컨으로 환자 치료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바이오 밸런스건, 페인봇 등을 활용을 하시면 도수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홍보 마케팅에서
환자용 도수치료 관련 브로셔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환자 설명용 프로토콜이라든가 도수 교정 치료 메뉴판, 치료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 유튜브 등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홍보비 많이 쓰는 도수 공장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수 공장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폐해는 보시면 실손보험사들이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났고,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사회 일각에서는 병원은 공장, 환자는 제품으로 보고 있고 도수치료로 병원들 돈방석에 앉아 있다, 이런 취지로다가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인식은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이루어지는 현행 구조에선 선량한 소비자가 낸 보험료가 일부 블랙 컨슈머와 의사들의 뱃속만 채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아무개 씨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이 낮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병원들이 이를 악용해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하는 도수치료 이해와 도수치료실 세팅하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